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 뭔가요? 박범계 손에 달린 이재용 가석방.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네. 오후 2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앞서 교정당국이 예비심사 대상자로 올린 수감자들을 여기서 심사합니다. 법무부 차관 등 9명의 심사위원이 논의하고요. 그 결과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일단 가석방 심사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네. 형기의 60% 이상 복역해야 하는데요. 국정농단 뇌물 횡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죠. 수감 생활을 다 합하면 1년 7개월 정도 되니까 60%는 가까스로 넘긴 셈입니다. 살짝 넘은 거예요. 네. 이 기준은 원래 65%였는데 법무부가 지난달 대폭 낮췄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다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돼 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무죄다라면서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김 대표님. 예. 지금 돌아가는 이거 분위기 보면 가석방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매우 높다고 봐야죠. 매우 높다. 저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일단 65%에서 60%로 낮춘 것 자체가 이거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뭐 좀 노리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5월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낮추겠다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7월달에 낮춰가지고 바로 60% 턱걸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법무부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가석방자의 87%가 80% 이상의 복역을 했고요. 네. 70%도 채우지 않은 사람은 0.32%입니다. 근데 65% 미만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네. 그러니까 처음 바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리고 삼성도 사실은 굉장히 운을 많이 띄었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면은 뭐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를테면 미국에 지금 그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어딘지 확정 못했거든요. 그 부지를 네. 그때 나오면 하겠다. 뭐 일종의 언론 플레이 같은 식으로 네. 상당히 뭐 M&A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별건의 2건의 재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받고 있죠. 예, 그거가 이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 되더라도 계속 그 재판을 받아야 돼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대목은 네. 그 박범계 장관입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졌을 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이제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범계 장관은 당시 청문위원을 지냈었고 민주당 네. 간사로서 또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뇌물죄 문제를 따져 물었던 사람이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결과를 박범계 장관이 결재를 하게 되면 네. 그의 손으로 또 하게 되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시민이 뽑은 정치 권력보다도 네. 어떤 이 살아있는 경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또 한 번 더 입증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뭐 그전에 사면 논란도 있었고요.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요. 최이배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 이재용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멸치냐 돌고래냐. 정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들을 어류에 비유한 논란이 주말 새 화제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간 행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파열음이 빚어진 건데요. 그렇죠.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돌고래, 군소 후보들을 멸치에 비유하며 체급이 다른데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가 멸치와 돌고래를 공정하게 대하는 게 올바른 경선 관리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에서 다른 후보에게까지 행사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보이콧을 권유했다고 이 대표가 주장하면서 네.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네. 윤 전 총장 측에선 부인했지만 권유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네.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십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경쟁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직후에 이재명 캠프 민형배 의원과 이낙연 네. 캠프 이병훈 의원 간 온라인상 설전이 벌어지면서 양측의 선언은 무색해졌습니다. 양당의 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그런 내부 갈등, 경쟁 이런 것도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 왜 갈등이 이게 봉합되는 듯 하다가 계속 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입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신중해 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거는 그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어떤 캐릭터의 측면도 있고 이를테면 당의 어떤 뭐 지도 아니면 당의 지침에 이렇게 본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왔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여기에서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거지만 그 속내가 드러나요. 난 급이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세론에 입각을 네. 해서 나는 급이 다른 후보인데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느냐. 근데 왜 같은 취급을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취급을 해야죠. 여기 얘기를 했지만은 멸치와 돌고래도 공정하게 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니까 이거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두 사람의 캐릭터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선두에 나서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 대표가 됐지만은 사석에서 뭐 이를테면 당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네. 약간 얕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들이나 발언들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안 하고 뭐 준석이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석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좀 잡으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지면은 국민의힘에 좋지가 않겠죠. 근데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라는 대권 유력 주자를 음. 또 압도적인 보수 예비 후보를 네.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이걸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14명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찌 됐든. 네. 근데 이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13명을 들러리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지금 뭐 이제 홍준표 의원도 네. 그 돌고래 발언이 나오니까 돌고래는 사육사가 던져주는 생선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물고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네. 반발을 하고 윤희숙 의원도 가락시장도 아닌데 쓸데없이 왜 이런 거라는 거 굉장히 다른 의원들도 불쾌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등인 건 알겠는데 윤석열 캠프가 굳이 다른 후보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캠프 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주당 상황도 좀 봐야겠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요거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쪽에 불거졌던 논란은 음주운전 논란 그리고 또 그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네.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에 대한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 지사직 이런 문제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자질 검증이다, 정책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검증을 자신에게 향하는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비판은 뭐 상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양쪽의 이런 그 다툼, 그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어제 했던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선언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환영한다라는 반응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선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늘 드는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검증과 네거티브는 뭐가 다른 거냐? 어디까지는 검증이고 어디부터 네거티브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검증이고 저쪽에 하면 네거티브죠. 네, 저희가 그 원희룡 전 지사 잠시 후에 만나는데요. 멸치 돌고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요? 노메달도 엄지척 한층 성숙했던 올림픽. 네.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어젯밤 폐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했는데요. 금메달 개수는 45년 만에 가장 적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이런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말 사이 치러진 여자 배구 경기였죠. 네. 남자 축구나 야구에 밀려서 초반엔 TV 중계조차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투혼과 원팀 정신으로 강팀을 잇따라 잡으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주말 경기에선 브라질, 세르비아에 아쉽게 패하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한꺼번에 치르는 근대 5종에서는 전웅태가 3위, 정진화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팀은 김재덕과 안산이 활약한 양궁에서 2회 연속 금메달 4개라는 대기록을 쌓았고요. 펜싱과 체조에서 잇따라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높이뛰기 우상혁, 다이빙 우하람, 역도 이선미와 한명목이 의미 있는 4위를 기록했고 수영 황선우와 탁구 신유빈, 클라이밍 서채현이 다음 대회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 다소 부진했지만 태권도 이대훈, 이다빈이 상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품격을 보였습니다. 네,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점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었을까요? 이번에 순위, 메달 숫자 이런 거 네. 보도한 언론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감동 뭐 이런 네. 것들 그 스포츠 본연의 어떤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한국이 진짜 선진국에 들어섰다라는 징표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의 선전은 어떤 국격으로 생각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제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자랑스러운 국가고 뭐 그거를 올림픽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금메달 27개로 역대 네. 최고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년부터 엘리트 체육을 육성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이 강했는데 왜 그러느냐? 일본은 오히려 약간 이제 국력이 쇠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번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또 예. 명명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메달 숫자는 일본하고 한국과 극명하게 갈렸지만 오히려 네. 어떤 기세는 달랐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 네. 이번 뭐 좀 안타깝지만은 적자가 뭐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 예. 굉장히 좀 뭐 망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네.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올림픽으로 어떤 또 정권 연정을 노리고 있고요. 네. IOC는 그 중계권료로만 1조 6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면 이제 그 일본의 대회 기간에 도쿄 도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굴 위한 올림픽인지 네.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에는 또 베이징 올림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정확하게 짚어봐서 따져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상황들을 반영을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연구소 김강일 기자, 김진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